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0년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 및 취업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미국 공인회계사는 엄격히 말하면 이제 주 자격증인데요. 시험 자체가 이제 유니폼, 모든 미국의 모든 주가 동일한 시험 문제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냥 미국 공인회계사라고 통칭하고 있죠. 그래서 뭐 AICP라고도 부르고 USCP라고도 부르는데 뭐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ICP는 이제 협회 이름이고요. 이제 주마다 시험 자격과 또 라이센스 자격이 다른 엄격히 말하면 이제 스테이트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CPA가 되시기 위해서는 유니폼 CPA examination을 합격을 하셔야 되고 더불어서 내가 응시한 주에서 요구하는 교육 요건과 학점이라고 부르죠. 보통 우리가 학사학위 이상이 있어야 되고 또 회계학점, 경영학점이 일정 학점 이상 있어야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또 경력 요건, 뭐 이 경력은 또 주마다 다르죠. 어떤 주는 뭐 반드시 뭐 어디 경력이 몇 시간, 뭐 텍스 경력이 몇 시간 이렇게 주마다 다른데요. 그 경력이 뭐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충족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라이센스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AICPA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시험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시험은 말씀드렸듯이 유니폼 시험이에요. 그래서 유니폼 시험이라는 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인데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스테이트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시험을 보는 과목들이 있고 변호사 시험은 별도로 또 스테이트 로를 따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CPA 시험은 모든 주가 다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주로 응시를 했던지 간에 시험은 평생 한 번만 보시면 되고요. 뭐 참고로 내가 어느 주 CPA 합격을 하셨던지 간에 아무 주에서 업무를 하시는데 또 취직을 하시는데 제약이 없다. 왜냐하면 시험 자체가 유니폼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참고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다만 응시 자격은 주마다 달라요. 그래서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뭐 응시 목적 또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학점 요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처음에 이 시험을 볼 때는 어느 주로 시험을 볼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응시 목적에 따라서 시험을 보기 전에 모든 과목을 다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볼지 시험이 4과목인데 아니면 한 과목만 그냥 빨리 공부해서 합격을 해가지고 빨리 취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꼭 라이센스를 꼭 취득을 해가지고 개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내가 응시하는 주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캘리포니아에 산다 그래서 꼭 캘리포니아 주를 시험 봐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캘리포니아 주에 살지만 뉴욕 주로 응시를 해서 시험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워싱턴 주에 가서 볼 수도 있고 즉 내가 거주하는 곳과 실제로 일할 곳과 라이센스를 받는 곳과 시험을 응시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유니폼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응시 자격 같은 경우에는 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주로 볼지를 반드시 먼저 사전에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주는 그냥 회계에 뭐 15학점만 있으면 볼 수 있는 주들이 있고 또 어떤 주는 뭐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회계에 뭐 24학점, 뭐 경영 몇십 학점 이렇게 있어야지만 취득을 한 다음에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주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뉴욕주에 거주한다 그래서 꼭 뉴욕주의 요건을 처음부터 충족을 해서 뉴욕주로 응시를 해서 시험을 보실 필요는 없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내가 거주하는 곳과 시험을 응시하는 주가 일치할 필요는 없고 실제로 내가 나중에 시험을 패스하시고도 내가 뭐 예를 들면 메인주로 시험을 봤는데 내가 만약에 뭐 캘리포니아 가서 일하고 싶다. 아무런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라이센스라는 이슈가 있는데 그것을 이따가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라이센스는 내가 취업을 할 때가 아니라 개업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픈할 때 내 사무실을 그때는 내가 오픈하려고 하는 주의 라이센스를 취득을 한 상태여야지만 내가 그 주에서 오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것도 처음부터 내가 캘리포니아 주로 봤을 때만 캘리포니아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내가 다른 주로 봤을지라도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요구하는 학점과 경영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는 캘리포니아 주의 어떤 라이센스를 추가로도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다시 보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시험이 총 4과목입니다. 뭐 겉으로 볼 땐 4과목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응시하는 과목 자체는 4과목인데 75점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다 아시겠죠? 미국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때요? 뭐 내가 뭐
요번에 뭐 100명이 봤는데 50명만 딱 합격을 시키고 뭐 51등서부터는 불합격시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점수 75점 이상만 넘어가면 모두가 다 합격을 시켜주는 뭐 그런 어떤 좀 베니핏이 있죠.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등수, 명수로 끊지만 미국 시험은 거의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점수로 끊는 것이 명수로 끊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만 초과를 하면 넘어가면 합격을 시켜주고 실제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필드에 나가가지고 이제 경험을 쌓아라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 AICP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뭐가 운이 없어서 시험을 합격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안 한 부분에서만 막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탈락을 한다거나 불합격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공부한 만큼 정직하게 점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어떤 그 위험 요소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게 시험이 네 과목을 한꺼번에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컴퓨터로 바뀌면서 2004년서부터 이제 컴퓨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컴퓨터로 이제 시험을 보면서 시험 날짜와 과목을 내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A라는 과목을 보고 나서 나머지 세 과목이 A라는 과목을 합격한 날서부터 18개월 이내에만 전체 합격을 하면 모두가 이제 합격한 걸로 인정이 되어지고요. 한 과목을 합격하고 나서부터 18개월 이내에 나머지 세 과목을 전체 합격을 못한 경우에는 첫 번째 합격한 과목이 expire, 취소가 돼버리고 두 번째 합격한 과목의 합격일로서부터 또 18개월 이내에 이제 나머지 과목들을 전부 다 합격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세 과목 붙어놨다면 세 과목은 합격이 유효한 상태이고 나머지 이제 expire 됐다거나 아직 못 붙은 과목을 두 번째 합격한 과목에 expire 되기 전까지 18개월 이내에 합격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룰들이 있으니까는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시험을 전략을 짜실 때 무조건 한 과목씩 보시는 것보다는 내가 시험 목적에 맞추어 갖고 전략을 짜시고 응시주를 정한 다음에 그 응시주를 정해야지만 내가 시험을 요번에 언제 한 과목을 볼지 두 과목을 볼지 아니면 네 과목을 볼지가 정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험 자체는 학점 취득과 보통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학점 취득하면서 내가 공부하는 것과 병행을 해서 언제쯤 무슨 과목을 시험을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공부하시기 전에 스케줄이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게 뭐 한두 달에 끝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그냥 이게 한 1년 반이면 끝낼 수 있는 시험인데 뭐 2년 넘어가고 3년 넘어가는 경우들을 많이 본단 말이죠. 많은 부분들이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처음에 응시주를 선택할 때 어떤 나의 시험 목적에 따라서 응시주를 잘못 선택했다거나 학점 취득을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다거나 그거에 따라서 내가 처음에 봐야 될 과목, 두 번째 봐야 될 과목에 대한 전략을 잘못 선택했다거나 아니면 시험을 내가 두 과목 볼지 아니면 세 과목 한 과목 볼지 아니면 한 과목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볼지를 정확하게 선택을 안 하시고 시작하신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충분히 공부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좀 상담을 하셔가지고 정하시는 것이 좋고요. 시험은 우리가 CBT이기 때문에 미국 내 어느 곳에서나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 분들은 한국에서는 시험을 보실 수가 없죠.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지금 보게 해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괌이라고 하는 미국 영에서만 지금 시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본토에 가서 시험 보실 수가 있지만 좀 이런 뭐 제약이 있습니다. 어쨌든 응시주와 상관없고요. 그래서 내가 캘리포니아 주를 선택했다라고 해서 응시한다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주에 가서 시험 보실 필요 없습니다. 괌에 가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다 응시주가 달라요. 뉴욕주도 있고 뭐 메인주도 있고 뭐 하와이주도 있고 그렇지만 시험 장소만 괌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내가 응시하는 응시주는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내 시험 목적과 학점 요건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 그러나 내가 응시하는 장소는 그냥 내가 편한 곳 가서 시험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본토에서는 보통 내 집에서 아무리 멀어도 1시간 이내에는 프로메트릭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메트릭 센터에서는 AICP 시험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CP 시험 보고 있는데 내 옆자리에서는 뭐 EA 시험 보기도 하고 뭐 뒷자리에서는 뭐 다른 뭐 미국 다른 시험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AICP 시험만 한꺼번에 다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고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주별 응시 요건, 주별 응시 요건이 있는데, 한국 분들이 이제 많이 보는 주들이 몇 개 주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응시하는 주와 실제로 시험을 보는 장소와 일하게 되는 장소와 또는 내가 개업하게 되는 장소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특히나 미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뉴욕에 산다 그래가지고 이제 2005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의 컬럼비아 로스쿨에 비스팅으로 갔을 때 그때 이제 우연하게 이제 이 그 미국에 계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자 이게 시작이 됐었는데 한국에서 강의를 오래 했었지만 그때 이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한국에서는 사실 응시주를 그냥 학점 요건 약한데 조금 뭐 편한 대로 많이 응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델라웨어주를 시험을 봤거든요. 뭐 1999년도니까 한참 전이죠. 뭐 저도 이제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법학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뉴욕에 계시는 분들을 보니까 뉴욕주 요건을 맞추시려고 대학원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대학에 입학을 하시거나 뭐 이런 굉장히 좀 황당한 경우들을 만나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신 거죠. 아, 내가 뉴욕주에 사니까 뉴욕주 거를 꼭 봐야 되나 보다. 부동산 시험은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험은 뉴욕주에서 일하려면 뉴욕주 부동산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런데 또 변호사 시험도 비슷하거든요. 변호사 시험도 내가 뉴욕주 시험 바를 봐야지 원칙적으로 내가 뉴욕주 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CPE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CPE 시험은 내가 응시 요건에는 내 학점 요건에 맞춰갖고 정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것은 내가 어느 주든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 분들이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주로 많이 시험을 보시죠. 그래서 회계 감사 학점을 포함해서 15학점 있으면 되고 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몬타나주를 보기도 하는데 뭐 또는 캘리포니아주 많이 보시고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회계 24학점, 경영 24학점 이렇게 이제 회계와 경영 학점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워싱턴주로도 많이 이제 뭐 응시를 하신다기보다는 나중에 라이센스 취득할 때 워싱턴주가 좀 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이센스 신청할 때 한국 경력이 인정이 되어지는 워싱턴주 걸로 이제 시험은 캘리포니아로 보고 워싱턴주로 라이센스 신청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뭐 라이센스가 꼭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참고로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취업할 때는 경력이 중요한 것이지 뭐 반드시 라이센스가 있다 그래서 취업이 되고 안 되고는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명함에 뭐 CPA라고 쓰고 또 뭐 어디다가 이제 내가 라이센스가 있다라고 이제 하시려고 하다 보니 미국 경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해외 경력도 인정을 해주는 주기 때문에 이렇게 취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워싱턴주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워싱턴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처음부터 내가 라이센스를 워싱턴주로 받으려고 한다. 그러는 분들은 뭐 처음부터 워싱턴주로 봐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내가 메인주로 보고 나중에 워싱턴주 요건을 다 갖춘 다음에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학점 요건이 15학점만 있지만 내가 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학점 취득이 사후에 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공부해 가시면서 또 계속해서 취득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합격하고 난 이후에 내가 학점이 충분히 워싱턴주 요건이 되었다면 워싱턴주로 시험 합격은 메인주로 하고 라이센스는 워싱턴주로 취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시험을 보시기 전에 내가 시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취업인가? 미국 취업인가? 아니면 한국 취업인가? 아니면 미국에서 개업을 할 건가? 아니면 라이센스를 꼭 취득을 할 건가? 등등에 따라서 내가 응시주를 정하시고요. 그 응시주를 정하셔야지만 학점 취득 스케줄이 나오고 그 학점 취득 스케줄이 나와야 공부 방법이 정해집니다. 그 공부 방법이 정해져야 내가 첫 번째 과목, 두 번째 과목을 뭐로 정할지 이거를 내가 한 과목씩 볼지 두 과목 볼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담을 받으시는 건 좋습니다. 뭐 우리가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그냥 인터넷 좀 찾아보면은 부정확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라이센스가 뭔지 또 뭐 응시주가 어떻게 다른지 뭐 나중에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신 다음에 내가 응시주를 정하고 시험 과목이나 어떤 응시 시기를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응시 절차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응시주 선정하고 학점 어떻게 취득할지 정하신 다음에, 이제 학점이 다 취득이 됐으면, 그러면은 내가 대학교 학부 거, 뭐 혹시 대학원 다니시면 대학원 거, 뭐 미국 거, 한국 거 다 해가지고 또, 뭐 저희를 통해서 학점 취득하신 분들은 저희를 통해서 취득한 학점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영문 성적표를 씰해갖고 그 성적평가기관에다가 보내야 됩니다. 이 성적평가기관은 내가 응시한 주에서 정해놓고 있어요. 자, 우리 주는
이런 성적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것만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내가 응시한 주에서 지정해 놓은 성적평가 기관들이 있는데 그 평가 기관에서 반드시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평가가 한 뭐 짧게는 뭐 4주에서 뭐 8주 정도 보통 걸려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2주 넘게 걸리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예를 들면은 내가 한 3월에 보겠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4월에 보겠다. 그러면은 성적평가는 한 1월부터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월에 들어가셔야 1월, 2월 해가지고 성적평가가 끝나고 3월쯤에는 내가 시험 신청을 해가지고 NTS 받고 하는데 한 3개월 정도를 내가 대충 잡고 기간으로 잡고 내가 스케줄링을 해야지만 무리 없이 내가 시험 장소와 날짜를 정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다음 달에 시험 보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성적평가 해가지고는 다음 달에 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적평가하는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자, 성적평가가 한 2개월 정도 걸려서 끝나면은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레터가 날라옵니다. 아, 너의 성적을 다 봤더니, 그러니까 A, B, C, D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 내가 들었던 과목들을 보는 겁니다. 네가 신청한 응시주에 학점 요건을 충족을 한다. 따라서 시험 볼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레터가 오면 그러면 내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온라인으로 시험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신청할 때 내가 향후 6개월 동안 한 과목을 볼지 두 과목을 볼지 세 과목을 볼지 그 과목도 정하셔야 돼요. 내가 6개월 동안 두 과목만 볼 거면은 두 과목만 신청하시는 거고요. 내가 6개월 동안 세 과목을 보면 세 과목을 신청하시는 것이고 그때 과목도 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6개월이 아니라 이제 9개월 뭐 또 이제 주기를 하기 때문에 주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응시를 하실 때는 내가 과목을 정하고 그 과목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과목 신청을 해갖고 내가 두 과목을 보겠다라고 돈을 내면은 NTS라는 거 하는 것이 날라와요. 노티스 스케줄이라고 해서 네가 신청한 며칠서부터 며칠까지는 보통 6개월 줍니다. 며칠까지 네가 신청한 두 과목을 시험을 봐라. 그러면 그 NTS 넘버를 가지고 내가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프로메트릭 센터에 들어가갖고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괌에서 보겠다 그러면 괌에는 괌 센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내가 괌 센터에 언제 몇 월 며칠 날 A라는 과목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B라는 과목을 보겠다라고 이제 온라인으로 또 프로메트릭 센터 들어가지고 시험 스케줄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시험을 응시하시면 됩니다. 그 날짜에. 그런데 이제 시험 응시하고 나서 바로 이제 결과가 나오진 않고요. 왜냐면 ASP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50% 정도의 주관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주 정도 있다가 결과가 나오고, 성적을 통보받고 나서 내가 불합격했으면은 그 불합격한 과목을 같은 윈도우 안에 다시 보실 수는 없어요. 같은 윈도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월, 2월이 한 윈도우예요. 3월은 보통 시험이 없고요. 4월, 5월이 또 두 번째 세컨 윈도우예요. 6월은 시험이 없고요. 7, 8월 third 윈도우고 9월에 시험이 없고요. 10월, 11월 마지막 윈도우고 12월에 시험이 없어요. 이게 이제 4개의 윈도우로 이루어져 있는데 1월에 내가 시험을 봤는데 1월 말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불합격했어요. 그렇다고 같은 과목을 2월 윈도우에 다시 보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 2월이 같은 윈도우니까. 그러면 불합격한 과목 언제 볼 수가 있을까요? 다음 윈도우인 4, 5월 윈도우에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 보이시긴 하시지만 사실은 이런 시험 스케줄이나 학점 평가하고 스케줄링 잡고 이런 것들은 보통 학원에서나 또는 어떤 그런 공부하시는 곳에서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중요한 건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구나. 하나 조심하실 것은 내가 시험을 보기 최소한 3개월 전에는 성적이 다 마감이 되어 있고 그 성적표를 보내서 이밸류에이션을 거치고 이후에 내가 어플리케이션 해갖고 NTS 받아서 스케줄링을 하는 거구나. 그 절차만 좀 한번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기간은 말씀드렸죠? 1개월을 3등분해서 4개의 윈도우로 정해져 있고요. 한 윈도우에는 한 번만 응시가 가능한데, 자, 이제 2020년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지금 시험을 보실 수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시험, 프로그램 센터 자체가 지금 문을 안 열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에, 세컨 쿼터 윈도우, 그러니까 4, 5, 6월 윈도우에, 보통 이제 4월, 5월에 윈도우가 끝나는데 6월엔 시험이 없거든요. 보통 6월에는 이제 첫 번째 주, 한 10일 정도까지만 이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는데 이거를 이제 6월 말까지, 6월 30일까지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금 해놓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나스바라는 곳이 이제 이 ASP 시험을 총괄하는 곳인데 이 나스바에서는
4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NTS 마감이 돼요. 아까 NTS를 받게 되면 보통 NTS가 6개월 기간 준다 그랬잖아요. 뭐 캘리포니아는 9개월 이렇게 주는데 4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NTS가 마감이 되는 스케줄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전부 다 9월 말까지로 뭐 추가 비용 없이 연장을 시켜주기 때문에 내가 4월에 뭐 5월 말에 내가 NTS가 마감이 됐는데 이거 이제 9월 말까지 마감이니까 7, 8월 윈도우에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험 스케줄링 조정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 또 하나 이제 시험 리스케줄링 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이제 받지 않겠다. 그게 이제 2020년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바뀌어진 것들이니까 이 부분도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스케줄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과목은 이제 4과목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4과목인데, Financial Account Reporting, the Regulation, REG, 뭐, Audit on Attestation, BEC, Business Demand Concept 4과목인데요.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 한 10몇 과목 정도 됩니다.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CP 시험이 절대로 만만한 시험은 아니다. 물론 영어를 아주 잘해야지 되거나 또는 상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공부한 만큼 운이 없어갖고 공부는 열심히 떨어지거나 그런 시험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공부하셔야 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시작하시기 전에 내가 최소한 한 1년 반 정도를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뭔가 조금 이렇게 전념할 수가 있는지, 시간을 내실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는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하는 의미가 뭔가, 그냥 내가 뭐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아니면은 뭐 한번 이거 하나 해볼까? 이런 정도의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시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AICP 시험을 시작할까 말까를 공부하기 전에 내가 이 시험을 해서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의미로 이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확실하게 있으신 분들만 사실은 좀 시험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 물론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지만 가성비로 따졌을 때 ROI를 봤을 때 내가 한 1년 반 정도 이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합격할 경우에 리턴이 큰 자격증이 ASP 시험만 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특히나 미국에서 취업하려고 할 때 가성비나 뭐 투자 대비 어떤 리턴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과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뭐 벌써 20년 넘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 시작은 열심히 하시는데 하다가 중간에 이제 뭐 직장 바빠지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집안일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뭐 흐지부지 돼버리시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한 과목 합격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 익스파이어 돼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5년 6년씩 준비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바람직하진 않죠. 그러니까는 한 1년 반 정도를 일주일에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10시간에서 15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한 2-3시간씩 꾸준히 하시는 거죠. 그 정도를 1년에서 1년 반을 꾸준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이 시작하셔야지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굉장히 쉽다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누구나 한 1년에서 1년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도 있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절대평가이고 무슨 이렇게 꼼수를 쓰거나 이런 시험이 아니라 굉장히 노력한 만큼 정확하게 나오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딱 노력해서 열심히 하시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고 영어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고 또 내가 경영학과를 나왔건 뭐 회계 실무가 있건 없건 사실상 시험에 당락에 별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뭐 20몇 년 강의를 해봤지만 뭐 물론 이제 한국 회계사분들은 조금 달라요. 한국 회계사분들은 한 6, 7개월 열심히 준비하시면은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페레하고 어디하고 비슷하니까. 근데 나머지 분들은 한 2, 3개월 차이 많아야 그렇지 전공자나 비전공자나 경력이 있으나 없으나 거의 비슷하고요. 오히려 공대나 영문학 하시는 분들의 점수가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과목이 네 과목이지만 디테일하게 여러 과목이 있다. 페레는 이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 재무회계, 그 다음에 비영리회계, 정부회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과목이고, 과목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 과목에 비해서 이게 양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 페레가 기본 과목이라고 해서 이 페레를 먼저 보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페레를 공부하다가 그냥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저같이 이제 정말 숫자 싫어하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과대생들, 수포족들. 그러면은 이제 수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이 계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이 페레가 양이 많기 때문에 자칫 첫 과목으로 비전공자분들이 선택을 하셨다가 양에 질려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페레를 공부하기 전에는 단단히 각오를 하자. 그래서 내가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꼭 페레를 첫 과목으로 잡으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레귤레이션은 이제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긴 한데 이건 약간 법적인 거거든요. 비즈니스하고 탁스 쪽인데 외우는 게 많습니다. 또 논리적인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회계의 회자도 모르는 이제 아무나 처음에 접근을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과목이어서 오히려 이제 비전공자분들은 레귤레이션을 먼저 첫 과목으로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의하셔야 돼요. 내가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느 주로 응시를 하는 것인지, 또 학점 취득은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내 첫 과목이 달라진다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디든 정확하게 페레를 공부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병행을 하시거나 또 시험도 페레하고 어딧하고 겹쳐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페레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딧을 보시는 거죠. 왜? 어딧은 뭐니까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페레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재무제표가 오딧 기준에 맞춰서 어떤 회계 감사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회계 감사기 때문에 파이낸셜 카운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딧을 제대로 공부할 수도 없고 또 페레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어딧 과목에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어딧이 그냥 듣기에는 좀 편하거든요. 또 뭐 실무랑 좀 많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재밌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있어서는. 그래서 어딧을 첫 과목으로 가끔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페레를 다 공부하시고 나시고 페레를 시험 보고 나신 다음에 어딧을 보시는 것이 좋다. 뭐 참고하시고요. 자, BEC는 이제 여러 과목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corporate governance, 기업 지배 구조라든지 뭐 economics, 경제학, 뭐 financial management, 재무 관리, IT, 뭐 strategic planning, 뭐 operation management, 뭐 원가 회계, 관리 회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경영학과에서 배우거나 MBA에서 배우거나 하는 여러 가지 분야를 조금씩 다 공부하는 건데요. 참고로 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BEC를 맨 먼저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거의 다 전공한 친구들이 시험을 보고 이미 회계법인에 합격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험을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BEC를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BEC 합격률이 보통 4과목 중에 제일 높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분들의 경우에는 BEC를 맨 마지막에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앞에 있는 세 과목에는 에세이가 없어요. 라이팅이 없어요. 근데 이 BEC에만 라이팅 하는 게 뭐 많진 않지만 15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쓰는 게 있는 게 우리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 ASP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한 절반 이상, 거의 한 요즘 한 70% 가까운 분들은 비전공자분들이세요. 그러니까는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뭐 회계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라 그냥 학원에 오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처음서부터 이렇게 회계학을 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BC 과목은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과목을 다 공부하고 나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조금 더 살을 붙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BEC를 맨 마지막에 보기를 저는 권하고요. 그래서 Regulation, Fair Audit BEC로 갈 건지 아니면 Fair Audit Regulation BEC로 갈 건지 뭐 아니면은 뭐 다르게 뭐 세 과목 한 과목으로 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시험 구성인데요. 시험 구성은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멀티플 초이스 두 테스트렛이 있고 나머지 세 개가 이제 시뮬레이션인데 50% 나옵니다. 50%. 물론 이제 BEC 마지막 과목만 이제 15% 에세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는 과목별로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교수님들이 이제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거에 맞춰서 과목마다 조금 달라요. 멀티플을 몇 분 안에 풀어야 되고, 그 시뮬레이션을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미국에서의 USCPA, AICPA 활동 분야.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회계사의 어떤 역할 또는 어떤 느낌 위상과 미국에서 회계사의 역할, 활동 분야가 많이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뭐 로펌에 있다가 바로 한국으로 잠깐이라고 들어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회계사의 역할은 일하다가 만났던 이제 회계 감사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밸류에이션 할 때 만나는 그런 분들만 봤지. 한국의 어떤 컨셉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공인회계 시험 합격하면은 대부분 다 4대 범위로 가죠. 그쵸? 뭐 3일 회계법인 그쵸?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게 일반적인데 미국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AICP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퍼블릭 어카운트, 그러니까는 퍼블릭이라고 하는 이제 빅4들을 포함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일하게 되는, 그러니까는 뭐 회계 감사 업무를 한다든지, 뭐 세무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개업을 해서 CPA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퍼블릭 CPA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활동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프라이빗으로도 아주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으로도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업에서도 재무팀으로도 가고, 회계팀으로도 가고, 인턴 어디팀으로도 많이 가고요. 내부감사들로도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은행 쪽으로도 많이 가시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무슨 텍스 쪽으로도 많이 가고, 이제 미국에서 혹시 이제 잡 서치를 하다 보시면 어카운턴트라고 하는 잡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카운턴트,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면 뭡니까? 회계사예요. 근데 참고로 삼아서 미국에서 어카운턴트라는 잡은요, CPA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제 어카운턴트라고 나오는 건 보통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면 북키퍼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CPA가 할 업무는 거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기장 업무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회계 업무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바꾸니까 회계사가 되니까 사실 이 어카운턴트라는 잡 자체는 AI 시대 향후 미래에 이미 많이 없어졌고 앞으로 없어질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데이터 인출하는 것들은 이미 컴퓨터가 많이 대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사라고 번역은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CPA는 아니라는 거예요. CPA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CPA가 하는 업무는 그런 단순 업무가 아니에요. 이거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회계사 하니까 이게 공인회계사하고 회계사하고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일반 그런 어카운턴트는요, 뭐 커뮤니티 칼리지를 나왔거나 아니면 그냥 대학을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데이터 인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CPA 시험을 합격하고서 일하게 될 이런 퍼블릭 쪽이나 아니면 이제 CPA 업무들은 그것보다는 한 단계 높은, 또는 두 단계 높은 뭐 연봉으로 따져도 그렇고요. 또 어떤 잡기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그런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한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보통 다 이제 CPA 합격하면 이제 퍼블릭으로 가거나 다 회계 감사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4대 법인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뭐 미드 사이즈로 가서 퍼블릭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미국은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방정부 주정부 공무원들 많이 들어가시고요. 영주권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컴퍼니 또는 비영리 쪽으로도 많이 가십니다. 비영리도 우리나라는 비영리 하면 어때요? 뭐 적십자사 뭐 이런 어떤 그런 뭐 누구 도와주고 이런 것들만 비영리로 알고 계시는데, 미국은 비영리 기관이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굉장히 프로페셔널들이 있지만 배당을 하지 않고 뭐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IRS 코드에 따라서 이게 영리냐 비영리냐가 나눠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회계사만 100명 있는 비영리 기관들도 많이 있어요. 그 비영리 기관은 뭐 하는 거냐면은 어떤 이런 비영리 기관들의 텍스 크레딧만 계산해 주는데, 영리 목적이 아니라, 물론 그 회계사들도 연봉 뭐 10만 불, 20만 불씩 받습니다. 그러나 그 영리 목적이 아니라 돈은 받지만 목적 자체가 비영리적인 성격이 있고 배당을 하지 않고 어떤 그런 IRS의 그 국세청에 따라서 비영리 기관으로 이게 인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돈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돈도 많이 받습니다. 차지도 많이 해요. 그러나 비영리 기관인 거예요. 거기도 CPA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의 공인회계사의 어떤 그런 진출 분야와 실제로 미국에서 지난 뭐 15년 넘게 취업을 시키고 진행을 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들의 어떤 취업 분야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미국에서 한국인들, 특히나 이제 미국으로 유학 오거나 이민 오신 분들이 회계나 세무 분야의 취업을 선호하는지, 뭐 이 분야는 혹시라도 유튜브에 이제 미국 취업 이렇게 쳐보시면 제가 이제 미국 취업과 관련돼서 설명해 놓은 많은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특히나 이제 미국 취업에 있어서는 비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 비자, 영주권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제 회계가 굉장히 높은 거의 뭐 IT와 회계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높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순위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40대가 돼서 갑자기 IT를 하시긴 좀 어렵단 말이에요. 30대가 돼가지고 뭐 후반에. 그런데 이제 회계는 누구나 사실은 문과되건 이과건 뭐 아니면 음악이건 체육이건 누구나 전공이 학부 때 뭘 했건 상관없이 학원에 오셔서 처음부터 공부하셔가지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열심히 하시면 누구나 합격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누구나 좀 전문직으로 새롭게 진출하려고 할 때 도전해보기에 굉장히 쉬운 분야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합니다. 로스쿨은 어때요? 변호사는 로스쿨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그잼을 나중에 패스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학교를 최소한 1년에서 3년을 다녀야 돼요. 그런데 CPA는 어때요? 학점을 공부하시면서 언어를 취득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수요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예. 어카운턴트 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어카운턴트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하지만 장래 10년, 20년을 봤을 때는 어카운턴트라는 잡은 많이 사라질 잡이고 CPA,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미국의 세금 보고 시스템이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연말 정산은 제도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계사를 찾아갈 이유가 없죠. 세무사를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내가 불법 체류자건 적법 체류자건 내가 소득을 어디서 벌었던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자진해서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연말 정산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내 회계사, 내 세무사가 있어요. 반드시 세무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할 때 내가 직접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회계사나 세무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세무보고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뭐 들어보셨겠지만 뭐 H&R블락이라든지 뭐 리버리텍스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개인 세금 보고만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의 전 국민이 다 해야 되니까. 미국의 전 국민만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도 예를 들면 한국에서 벌었지만 한국에서 벌은 소득 전부 다 미국에서 세금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요즘은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 회계사들이나 미국 세무사분들의 세금 보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만큼 세금 보고 시스템 자체가 한국과 미국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닌데 이제 회계사는 회계 언어로 따로 얘기하잖아요. 컴퓨터 언어가 따로 있듯이, 그죠? 따라서 영어를 매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나 그 전문 분야의 언어가 따로 있는 이런 분야에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강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회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장기 근무자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들이 크게 이제 기업을 하실 때 뭐 마케팅이나 뭐 아니면 세일즈나 뭐 아니면 이런 쪽은 다 외국 사람을 쓸지라도 이상하게 회계 쪽은요 한국 분들을 채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회계야말로 어떤 굉장히 민감하고 좀 비밀스럽고 회사에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오너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따라서 회계사는요 처음에 어디를 들어가느냐, 처음에 어떻게 경력을 쌓느냐에 따라서 향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요. 첫 번째 1, 2년만 제대로 경력을 쌓으시면 3년차, 5년차 때는 계속해서 몸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회사를 옮겨 다닐수록 몸값이 더 뛰어요. 한국은 평생 근무라는 개념이 있는데 미국은 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한 회사에 있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거든요. 근데 회사의 오너 입장에서는 옮겨 다니는 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봉을 올려주고 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분야이고요. 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H1B, 취업 비자는 영주권과 관련돼서 IT 회계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알 정도로 거의 한 90%, 80% 넘게 IT와 회계 분야가 외국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취업 비자가 발급이 되는 어떤 그런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이제 포지션이 많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한국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미국 유학생들 또는 미국으로 이민 오셔갖고 뭔가 새로운 전문직을 찾으려는 분들이 이런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어떤 그 전환점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물론 이 자격증만 있다 또는 이걸 합격만 했다라고 해서 취업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이 라이센스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경력이 중요합니다. 비자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제가 다른 어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무작정 그냥 ASB 자격증 취득하면 내가 미국 취업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자격증인가 의미가 있는가를 고민하신 다음에 내가 공부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고 공부하시기 전에도 내가 어느 주로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거를 공부할 것인지를 충분히 상의하셔가지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꼭 미국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도요. 2019년도 이제 법들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회계사가 부족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래서 지금 뭐 한 800명, 900명도 안 되던 게 이제 1000명으로 늘어가고 그래도 지금 회계사들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한국도 사대법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20년 지금 AICPA가 한국에서도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뭐 IMF 때 빨 빼고 최근 10년 동안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인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 취업이 꼭 아니더라도 내가 한국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조차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도 권해드리고 싶은 그러나 이제 한국은 제약들이 많이 있죠. 뭐 나이 제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뭐 나이가 예를 들면 내가 50이 되셨는데 아무 경력이 없는데 그냥 자격증만 취득하면 내가 취업이 되겠지? 저는 반대입니다. 한국은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기타 또 따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왜 캐플리, 제가 대표로 있고 저희 교수님들이 같이 강의하고 계시는 캐플리에서 ASB 시작해야 되는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ASPA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은 1년 안에 끝내야지, 1년 반 안에 끝내야지 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또 한 과목 합격하고 또 시간이 지나가고 또 한 과목, 뭐 두 과목 공부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가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저희가 2019년서부터, 내가 공부를 하고 있고, 시험을 내가 여전히 응시를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다시 말하면 NTS가 있으면, 시험 기간을 뭐 수강 기간이 2년이건 1년이건 상관없이 2년이건 뭐 아니면 뭐 이제 얼마 안 남았건 상관없이 NTS만 이제 보내주시면 계속해서 내가 시험 공부하고 있다, 시험 볼 거다라는 의지만 보여주시면 계속해서 강의를 연장을 해드립니다. 무제한으로 연장을 해드리니까 처음에 이제 공부하셨던 마음이 혹시라도 조금 흐트러지셔가지고 중간에 좀 방황을 하실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마음 잡고서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NTS 시험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은 계속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2011년도에 한인기관에서는 최초로, 뭐, 유일합니다. 아직도. ASP 협회, 미국 공인사 협회하고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를 맺었습니다. 어떤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냐면, 기출문제들 있죠. 미국 회계사 협회에서 이제 기출문제가 전부 다 ASP 라이센스거든요. 카피라이시 미국 공인사 협회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전 문제를 전부 다 받아서 리리스되는 문제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우리 강의에도 쓸 수 있고 내가 이거를 뭐 우리 수강생들한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아마 교육기관이 전 세계에 이제 몇 개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 학원 중에는 이제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거는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분석해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그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예, 기출문제죠. 그 문제들을 100%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학점인데요. 학점. 현재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한국에는 이제 뭐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이제 ASB 연구과정을 개설을 하고 미국에도 이런 어떤 연구과정들이 있습니다. 서티피킷 과정이죠. 이 연구과정을 통해서 미국에 계신 분이건 한국에 계신 분이건 학점을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혹시라도 미국에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미국에서는 이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밸류를 높게 쳐준단 말이에요. 한국은 사실은 자격증을 취득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만 미국은 이력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취업하려는 분들이 아니라 혹시 미국에서 취업하려는 분들이 계시면 내가 그래도 대학원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력서에 남길 수 있는 이런 서강대 연구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학점 취득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연구 과정의 모든 컨텐츠와 모든 강의를 또 어떤 운영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나 1대1로, 왜냐면 정보가 뭐 한국처럼 많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 또 한국에 계셔도 맨날 뭐 학원을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면은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보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이 좀 어렵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대1로 수강 신청하시면은 다 한 명 한 명 케어를 해드립니다. 케어를 해드리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자세하게 시험 스케줄 어떻게 하고, 시험 신청 어떻게 하고, 공부는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스케줄도 잡아드리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관리를 해드려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원에서 50명, 60명 이렇게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100% 온라인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 전화 드려가지고, 특히나 미국에는 이제 저희가 미국의 브랜치가 4군데 있거든요. 이제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그다음에 LA 이렇게 있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전화로 또는 이메일로 이렇게 좀 더 케어를 받을 수가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다 보시면 질문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질문에 있어서는, 저희 그 운영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올려주시면은 보통 24시간,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도움 많이 되신다고 항상 말씀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이니까는 저희가 어떤 시스템에서건 전부 다 운영이 되고, 특히나 이제 서버를 미국에도 있고 미국 동부 서부 또 한국에도 서버가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버퍼링 없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한국 서버를 두니까 미국에서 버퍼링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의가 끊기는 경우들도 자꾸만 있다고 컴플레인을 하셔가지고요. 서버를 여러 군데 두고 해외에서도 공부하셔도 전혀 무리 없게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태블릿이나 또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강의 자체가 그 일반 학원에서, 한국 학원에서는 이제 2개월 단위로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좀 길게 강의를 하는데, 저희는 굉장히 포커스를 딱 시험에 맞춰가지고 시험용으로 짧게 제작이 되어져 있어요. 충분히 지난 15년 동안 아마 합격률은 미국 내에서 한국에서 아마 최고라고 자부하는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저희 강의가 좋아서도 있겠지만, 특히나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내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강의 자체가 굉장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과목만 해도 2개월을 풀리 하지 않고 한 1개월 남짓으로 해서 충분히 다 시험이 커버가 되게끔, 왜냐면 그 개월을 그냥 이렇게 좀 따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적으로 많이 세이브를 하실 수 있도록 강의가 임팩트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홈페이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한국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방문 상담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 방문 상담하시기 전에 충분히 전화로 또는 이메일로 catholiccpa@gmail.com으로 연락 주셔가지고요, 상담 받으신 다음에 이 시험 여부, 공부할 여부를 확정하시고 또 함께 공부해서 꼭 성공의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